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생 현안 1호로 주목을 받는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예정 부지에 친환경 녹지 공간을 갖춘 시민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경기도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아스콘 공장 지역 11만 7천여 제곱미터 대지에 1187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바꿔 4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계획대로 친환경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안양 시민들은 쾌적한 도시숲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700억 원의 방음벽 설치 비용도 줄일 수 있다. 해당 지역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및 소음 등으로 일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민생 현장이자 공영 개발을 제안했던 민선 7기 민생 현안 1호로 알려진 곳이다. 도는 애초 이곳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안양 연현마을 공영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 둘러싸인 입지 여건으로 인해 개발 사업 추진 시 방음벽 설치 등 700억 원의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안양 시민들의 쾌적한 여가 활용을 가장 주안점에 두고 공공주택 건설 대신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의 인근 시군 부지를 활용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이며 직접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정부 정책도 충실하게 이행하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이기도 하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할 경우 사업구역 전체 훼손 면적의 10에서 20%에 해당하는 부지를 시군 관할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확보해 녹지로 복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단, 복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 해 그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 시행자들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훼손지를 복구하는 대신 관행처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도는 이런 점을 감안해 안양시 인근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물량을 활용 시민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향후 행정 절차로 올해 안양 연현마을의 아스콘 공장 부지를 개발제한구역 복구 진행 대상지로 확정하고 2021년 내로 보상 및 착공을 마무리한 뒤 2023년 준공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낡고 오염된 공장 부지에 공원이 들어설 경우 인근 싹수체육공원과 연계해 시민의 쾌적한 여가 환경 조성과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며 안양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마스크 소비자 피해 관련 뉴스입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29일 인터넷 열린 장터에서 마스크 120매를 주문했다가 판매자로부터 재고 없음으로 자동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그 판매자가 같은 날 저녁 마스크 가격을 4배로 올린 데 이어 그 다음 날에는 100매에 43만 원까지 인상해 판매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달 31일 인터넷 열린 장터에서 마스크를 한 매당 1945원에 80매 주문했으나 배송비를 체감하고 환불한다는 판매자의 일방적 취소 안내 문자를 받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늘자 이를 악용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가격을 인상시키는 등 업자들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마스크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10일 만에 7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할인 구매 등 인터넷 열린 장터를 이용한 경우가 611건으로 대부분이었고 개별 판매 사이트 이용 38건, 홈쇼핑 30건 순이었다. 기타 중고거래나 일반 매장에 대한 신고도 35건 접수됐다. 사례별로 보면 판매자의 주문 취소 요청이나 일방적인 취소가 4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마스크 가격 인상에 대한 신고 제보도 170건 접수됐다. 또 배송 지연 피해 128건, 판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안 돼 취소조차 어려운 부당행위 신고가 103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사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도 23건이 접수됐다.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통신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낸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을 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는 매점 매석 고시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마스크 판매 사업자 조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동시에도 공정소비자과와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을 꾸려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는 우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4개 업체에 14일 시정 권고 등 행정조치를 취했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도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거나 온라인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아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음은 코로나19 경제적 피해 대응 위해 특별자금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총 2천억 원으로 긴급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당초 700억 원보다 1,3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도는 지난 6일 감염병 확산으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총 700억 원을 지원한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경기도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에서 예비상담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대상 자금 신청. 결과 이틀 만에 지원 규모가 초과돼 긴급히 1,300억 원을 추가 배정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자금 신청 접수 상황. 중소기업 62건 203억 원, 신청, 소상공인 18건 8.6억 원. 이번 추가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틀 만에 지원 규모를 넘어선 신청이 접수된 것은 우리 경제가 교역 1위 국가인 중국 경기의 불안정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 차질과 경제활동 제한, 소비 침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드라며 선제적이며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금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국과의 수출, 입 직간접 피해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육성기금에서의 2차 보전 지원으로 은행 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하도록 해 부담을 대폭 줄였다.